지수 형태로 지금 24의 세제곱근 이렇게 주어지고, 자, 요게 8 곱하기 3인 거니까, 얘 3승에다가 3의 1승, 이렇게에, 지금 요게 3분의 1승이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승이 되는 거고, 3분의 1승이 된 다음에, 자, 요거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3분의 2 해주면은, 자, 요게 3의 1승이 되겠다. 2 곱하기 1 해가지고, 정답은 1번. 자, 범위 지금 2분의 3파에서 2파이까지 단위원 요쪽으로 주어지고, 지금 사인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일단 밖으로 빠진 다음에, 자, 반대로 넘어가 주면 되겠지. 사인 값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에서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대 1 마이너스에다가 여기가 2루트 2가 될 텐데, 지금 구하는 값이 탄젠트여가지고 기울긴 예분의 2에 마이너스 해주면 되지. 그래서 2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해주고, 이게 지금 유력까지 해주는 거니까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정답은 2번. 자, fx가 지금 이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주어지고 실수 전체가 지금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좌우 극한 값이 같으면 되겠죠. 자, 이 넣어주면 왼쪽에서는 6-a 값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4 플러스 a 값이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라서, 자, 요거 넘어가주면 2가 될 거고 요거 넘어가주면 2a 값이 되겠다. 이렇게 두 개 같으려면은 정답은 1번. 다함수 fx가 지금 f' 도함수 형태로 주어지고, 지금 도함수 주어지고 원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당연히 이제 전개해서 적분을 해도 괜찮은데 굳이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굳이 인수 형태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거 좀 f'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봐주면 좋기는 하겠죠. 1, 2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 적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 적분 생각했을 때 0,2에서 극과 극을 갖는 형태, 0과 2에서 극과 극을 갖는 형태 그래프가 되는 건 거거든. 그럼 요거 반지름 한 칸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칸당 1씩 가는 R1짜리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 높이가 4R 3승의 최고차여가지고, 최고차였고 R도 1이기 때문에 높이 항상 4가 됩니다. R1짜리 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 1, 2, 3이니까 1,에 대하여 1,6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F 2값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전체가 4면 이제 반칸은 2씩, 네, 2씩 내려가면 되겠죠. 2,2씩 내려가면 되겠죠. 정답은 4. 다함수 fx가 지금 f' 도함수 형태 주어지고 구하는 건 지금 원본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제 전개해가지고 적분을 해줘도 괜찮은 거고, 근데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굳이 이게 인수 형태로 주어지는 거라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좋기는 하겠죠. f' 도함수가 0과 2에서 지금 근근을 갖는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진 거거든. 자, 요거 적분해주면 f 함수는 자 근근에서 끝극을 갖는 형태 3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마침 지금 0,2,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끊어주면은, 자 요거 익숙하죠? 이렇게 간격이 요거 R1짜리 그래프라고 하거든. 한 칸당 1씩 움직인 0, 1, 2, 3, 움직인 형태 R1 그래프가 되는 건데, 요 높이가 지금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공식은 4R 3승의 최고차에다가 지금 최고차도 없고 지금 R 값도 1이기 때문에 높이 4짜리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2,2씩 움직이는 중이네. 어차피 지금 f1의 값이 6 주어진 거 1, 지금 6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구하는 거 f2의 값이어가지고 여기서 2칸 내려가면 되겠다. 6에서 4까지 내려가겠죠. 정답은 4번. 자, 등비수의 AN의 첫 장부터 N항까 잡을 급수 SN이라 할 때 지금 4번에서 2번을 빼주면은 끝에 두 개가 A 3번하고 4번이 남게 되겠죠. 자, 요게 4번이 하나 넘어가주면은 2 곱하기가 될 거라서, 자, 이거 다시 넘겨주면 A4라는 거는 2분의 A3이 되는 거죠. 한번 갈 때마다 곱하기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니까 이런 거 R 2분의 1짜리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5번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앞으로 반대 역방향으로 3칸 간 거잖아. 곱하기 2씩 해주면 되겠죠. 3번 곱해주면 8 곱해가지고 얘가 6이 먼저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2배씩 곱해질 거라서 12 해주면은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함수 fx가 지금 3차 주어지고 3차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알파에서 극대이고 알파에서 극대이고 지금 베타에서 극소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두 개 사이 간격이라는 건 이거 그냥 미분해주면 되겠죠. f'은 미분해주면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자 이거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2, 6,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해가지고 6에서 극소를 갖는 거거든. x 간격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빼주면 되겠네. 정답은 5번.
자, 함수 fx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f 형태로 주어진 거라서 f로 묶어보면 되겠죠. 자, x-, 이렇게 인수가 쪼개질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3x로 묶어주면 되겠지. 3x로 묶어봐주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f가 일단 기본적으로 3, 4식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묶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넘겨주면 요게 약분돼가지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또 구하는 값은 이제 대칭 범위 적분이어서 요거 f 함수 값을 전개를 해주는 게 낫겠지. 지금 요게 다시 한번 f입니다. 자, 3만 앞으로 크게 묶어가지고 x만 곱해주면 x의 3승에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여기다 그냥 인테그랄 대칭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의 범위 적분해주면 되거든. 대칭 적분인 건 거니까 기함수는 전부 다 날라가고 요거 우함수만 남겨야 되겠다. 3은 앞으로 뽑아내주시고, 자, 요거 천천히 우함수에 대한 적분은 얘도 마찬가지 대칭 적분에선 반쪽에 곱하기 2배 주면 되는 건 거니까 앞에 곱하기 2로 0에서 2까지 반쪽만 잡아주면 되겠네. 자, 요거 적분해 준 거는 자, 인테그랄 날려주고 난 다음에 3분의 x의 3승인 건데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8 되는 거고 3분의 8 곱하기 6 해주면 됩니다. 자, 3 약분되고 2 곱하기 8 남아가지고 정답은 16. 2번.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하여 지금 선분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지금 1로 주어진 건데, 잠깐 좀 배편을 쳐놔주시고, 이 정도는 내분점 공식을 씁시다. 지금 이 두 개가 M인데, 1-M의 내분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건 거지.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M 곱하기 로그 5의 12가 되는 거고,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앞에 1-M이 묶여가지고, 로그 5의 3이 이렇게 더해서 1 되는 거거든? 천천히. 자, 그럼 일단 로그 5로 통일을 시켜줘야지 덧셈을 이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주면 지수로 올라가주면 12의 m승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1-m승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로그 5와 로그 5의 덧셈 형태로 되는 거라서 로그 5로 이제 통일을 해주면 안쪽끼리 곱해주면 되는 건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면서 내려와주면 2의 제곱의 m승인 거니까 2의 2m승이 될 거고, 자, 3의 m승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죠. 3의 m승에, 자, 요거 곱하는 거니까 3의 1-m승 이렇게 해주면 요게 지금 1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거 지수끼리 합쳐주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m이 날라가고, 3의 1승만 남는 건 거구나. 물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5도 넘겨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넘겨주면 5로 넘어갈 텐데, 지금 전체 상황이 요거 곱하기 3의 1승이 5가 된 상태입니다. 3도 넘겨줘도 괜찮겠다. 3분의 5의 값이 2의 2m승이다. 지금 구하는 값이 4의 m승이어가지고, 요게 4의 m승이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 정답은 4번. 자,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인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지금 p' 값하고 q' 값이 각각 지금 요거 2차랑 요거 직선이니까 아마 이제 교차할 확률이 높기는 하겠죠. 뭐 이따 필요하면 확인해보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시각 t에서 지금 두 점 PQ 사이 거리를 f라고 주어지는 거니까 거리라는 건 지금 P-Q 사이의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라서 일단 사이함수 형태로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주어진 식 자체가 지금 도함수 모양이라서 P'-Q' 사이의 속도 형태로 구할 수 있겠죠. 즉, 요 값들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지금 어디선 증가를 하고 어디선 감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경계가 되는 위치는 여기 두 개를 먼저 찾아줘야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꼴 놓고 풀어주면, 자, 요거 넘겨가지고, 차이 도함수가 되겠죠? t의 제곱에다 요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8t에다가 요거 넘겨주면 플러스 12가 된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가 2,6,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라, 여기 2,6를 기준으로, 자, 이 속도가 양수일 땐 점점점 커졌다가 지금 이렇게 0에서 A까지, 0에서 2까지는 증가를 했다가 지금 2에서 6까지는 차이 속도가 음수인 거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감소를 했다가가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2에서 6까지가 가까이 경계가 됩니다. 근데 또 구하는 거는 A에서 B까지 지금 2에서 6까지 Q 단독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요거 이제 아마 절대값 때문에 그림이 항상 있는 게 안전하긴 하죠. 자, 요거 적분을 해도 괜찮고, 요거 속도 그래프 자체, Q' 자체의 그래프를 그려봐주면은, 지금 얘가 3.5에서 그려가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3.5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뒤에 이자리 요런 형태의 직선 Q'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지금 2면은 여기를 의미하는 건 거고 3, 4, 5, 6이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라서 움직인 거리라는 건 인테그랄 V의 절대값인 거니까 절대 넓이를 의미하는 거거든. 요건 삼각형 넓이가 훨씬 더 편하긴 하죠. 요게 1.5가 되는 거니까 요게 3.5에서 그늘 가는 속도 그래프를 썼다. 그래서 여기 2에서 3.5까지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요쪽은 지금 뭐 닮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기울기가 2였었기 때문에 자, 요 길이는 지금 여기다 2 곱해주면 3이 되는 거라서 두 개 곱해서 반쪽해준 요 넓이가 4분의 9가 되는 거잖아. 동그라미에다가 요것도 그냥 구해줘도 여기 지금 2배 해주면 여긴 5가 되는 거라 플러스 4분의 25 해주면 되겠네. 요거 두 개 더 해주면 정답은 4분의 34, 2분의 17. 정답은 2번. 쌍차가 0이 아닌 등차수야 AN에 대하여 지금 직선 형태로 주어지고, 지금 A6에다 절대값 씌운 거니까 잠깐 좀 별표. 항상 등차 절대값은 그래프가 좀 있는 게 편합니다. 절대값 씌워서 올려주는 거랑 이제 A8번이랑 같으려면은 요게 대충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얘가 6번을 적어 올린 거랑 8번이랑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잠깐 별표 다시 한번, 여기 중앙값이 7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A7번이 지금 이꼴 0으로 주어진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뒤쪽도 마찬가지. 자, 이거 분수분해 꼴이죠? 자, B-A분의 1이 앞으로 먼저 빠져나오면, 이거 빼주면 공차 하나 빠질 거거든. 그래서 D분의 1로 묶어주고 급수 앞에다가, 자, 크게 묶어서 지금 요거 분의 요거에서 요거 분의 요거 빼주면 되는 거지. K분의 1 마이너스 A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거 풀어줍시다. 자, D분의 1이 앞으로 크게 묶여가지고, 1 넣으실 때가 A 1분의 1 마이너스 A 2분의 1 쭉 가서, 마지막에 지금 5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이 마이너스 5 집어넣어주면 A 6분의 1 이렇게 끝날 거거든. 요 가운데 뭐 이렇게 서로 다 지워지는 건 익숙할 테니까 1번하고 뒤에서 1번 대칭으로 항상 살아남습니다. 요 값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96분의 5로 주어지는 거네. 그래서 지금 전체 상황이 A와 D에 대한 식하고 A와 D에 대한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D는 좀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고, 요거 AD로 표현하는 것보다 7번이 0인 거에서 요거 이용해서 D로 통이라는 게 좀 더 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D로, 얘도 D로 표현할 수 있지.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지금 7번이 0인 건 거니까 얘는 D가 6번 빠진 거거든. 지금 마이너스, 천천히, 마이너스 6D라고 표현해주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A7번이 0이니까 D만큼 빠진 거라서 마이너스 D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붙여도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구나. 헷갈리거든. 한 번만 다시 적어줄게요. 96분의 5의 D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요거 통분 6분의로 통분해주면 위가 6이 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1로 올라가는 거, 마이너스 1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얘가 6D분의 5가 되는 거네. 그래서 5가 일단 약분이 되고 D가 올라간 D의 제곱이 된 다음에, 자, 요게 넘어가 주면 되는 거지? 요게 넘어가 주면 6분의 96. 얘가 지금 6분의 96이 되는 거라서 얘가 16이죠? 그치? D의 값은 아까 양수여야지 접어서 6이 8과 같았었으니까 플러스였었으니까 D의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구하는 값이 지금 1에서 15까지 급수를 구해주는 거라서 중앙값은 1 플러스 15의 반쪽이니까 A 8번 중앙값을 곱하기 항의 개수인 15 곱해주면 되거든. 자, 8번이라는 거는 지금 7, 0에서 한 칸인 플러스 4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구나. 그걸 곱해주면 정답은 1번. 자, 함수 fx가 지금 9분의 x 3승, 9분의 x 3승 형태로 3차식 주어지고, 지금 인수분해 꼴이죠. 인수분해 굳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근을 이용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0,6,9라는 근을 이용해서 그래프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래프가 지금 f함수의 그래프가 0,3, 6,9까지 해가지고 얼추 뭐 요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될 거잖아. 자, 6,9도 표시해 줍시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0에서 6까지 움직이는 t값에 대하여 gx가 구간 분할이죠. t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서, 왼쪽에서는 f함수 원본을 그대로 씁니다. t가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왼쪽에서는 원본 그 자체를 쓰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gx 함수에 대해서 오른쪽 함수는 다변수 중에서 요거만 변수지, x에 대한 함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x 점점이라는 직선 되거든.
근데 어디? 지금 TFT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T가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원본,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요런 그래프가 되겠다. 근데 gx의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최대인 건 거니까 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t의 진행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t가 진행함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넓이가 최대한 크려면 점점점 가다가 여기 이상으로 더 갈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 딱 뚜껑에 접했을 때가 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찾아주면 되겠다. 그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접점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와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일단은 구해야 될 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점 자체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f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다. f 프라임 함수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 자, 요거 인수분해 일단 전개부터 해줘야 되는 거니까 f 함수는 전개해주면 요거 먼저 전개하죠. 보통 9분의 앞에 빼놓고 난 다음에 x에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6, 9, 54가 되고 거기다 이제 앞에 있었던 x는 나중에 차수만 올려주면 되겠다. 제곱에다가 x 천천히 자, 이렇게 괄호 묶인 겁니다. 자, 요거 미분해주면은, 자, 9분의 1 보존해주시고, 자, 요거 미분해주면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0, x 플러스 54에다가,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치? 자, 요거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9, 다시 넘어가주면 플러스 9라서 63. 3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자, 요거 인수분해 되겠지? 3에다가 x에 3, 7 잡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해서 3과 7이 되는 건데, 아마 요 점이 이제 3컴마가 될 거고, 요 반대쪽에도 이 기울기 같은 점 하나 있잖아. 7,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값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왼쪽의 넓이와 오른쪽의 넓이를 더하는 거라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가 일단 하나 필요하고요. 요 넓이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플러스 오른쪽에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요 높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치? 요 높이 3, 몇인 줄 알아야 되겠네? 3, 몇인지 f3의 값은 자 9분의 미리 빼놓고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요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되겠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3 날라가고 난 다음 마이너스 날라가고 6만 남네. 3,6 되는 거라서 6,6짜리 삼각형이지. 요쪽은 18. 그치. 18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고, 적분을 또 해줘야 되는구나. 적분도 전개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용해서 적분해주면 되겠다. 인테그랄 f 같은 경우에는 9분의도 미리 빼놔주시고, 자,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x의 4승에, 마이너스 5x의 3승,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플러스 27x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다가 지금 0에서 3까지니까 0은 상관이 없을 거고 3만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여기다 3만 넣어주면 3을 넣은 거라서 3의 4승, 3승, 2승이니까 요거 3의 제곱으로 날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숫자 너무 커가지고 3의 제곱 날리면 요건 제곱 될 거고 1승 될 거고 요거 날라갈 거거든. 4분의 9. 자, 요거 4분의 9입니다. 요거 없고 이제 천천히 4분의 9에다가 3 집어넣은 거 3에 1승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5에 자, 요건 그냥 27이지. 플러스 27 해주면 요 값이 되겠네. 그치? 얘가 4분의 9에다가 요거 두 개 연산해주면은 12가 되거든. 플러스 12가 되는 거거든. 플러스 30이 되겠네. 4분의 9 플러스 30입니다. 자, 여기 120 올라갈 테니까 답은 4분의 129. 3번 해주면 되겠다. 답 3번. 그러니까 지금 AB가 3이고 지금 AB가 3,에다가 BC가 여기가 지금 루트 13에 AD랑 CD 주어진 건데 AD랑 CD 주어진 거니까 요건 미지수 잡는 게 낫겠죠. A, B, 잡아주면은 얘가 지금 AB 두 개 곱이 두 선분의 곱이 9로 주어진 겁니다.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보통 이렇게 두 개 줘주면 넓이 구하는 데 사용하겠죠. 넓이 구하는 거 인지해놔주시고 그 다음 BAC는 여기 60도가 주어졌다.
그리고 지금 ABC라고 돼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S1 주어진 거고 ACD는 요거겠지? S2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S와 S 사이 관계식이 주어졌습니다.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항상 도형 문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시작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정보가 3개 주어진 삼각형 먼저 찾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거 이거 확정이거든. 하나, 둘, 3개 주어진 거라서 이거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네. 자, 일단 요 변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봐주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된다면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자, 요거 제곱은 13이라는 거는 제곱 플러스 제곱인 거니까 9 플러스 동그라미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 이거입니다. 마이너스 2배 요거 좀 마이너스 6 동그라미에다가 코사인이 60도면 2분의 1이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3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건거구나. 일단 요 계산을 자 요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된 다음에 동그라미에다 2차식이어서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3 동그라미 마이너스 4의 값이 0이면 4,1,에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다. 지금 양수인 거니까 4만 가능하죠. 여기가 지금 4로 구해지고 넓이도 미리 구해놔도 될 것 같은데 S1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서 2분의 AB 해주면 일단은 6이 될 거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S2의 넓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2분의 AB 사인 세타 써주면 되겠다. 2분의 1에다가 AB 그대로 일단 적어놔 주시고 요게 아까 9였었죠? 계속 항상 병행 표기를 해놔 주십시오. 사인 세타는 지금 여기 각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 세타로 잡읍시다.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될 거거든. 요 S2라는 값을 그대로 아까 오른쪽에서는 6분의 5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죠. 요거 3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지금 전부 다 날라온 거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이 각도에 대한 걸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일단은 2분의 9가 9분의 2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약분을 해봐주면 자 요게 2분의 1하고 이 약분되고 난 다음에 9분의 5 루트 3 사인 세타의 값이 9분의 5 루트 3이고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삼각형 ACD의 외접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ACD 요 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지. 항상 외접 반지름이라는 거는 사인 법칙 2사인분의 태응변이 있으면 됩니다. 요 삼각형 2사인분의 태응변이 있으면 됩니다. 대응변 4 써주면 되고 세타는 요거 써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사인 ADC도 요거를 의미하는 거라서 지금 사인분의 요거면은 좀 들어가주면 되겠다. 사인에 제곱해주면 되겠네. 사인 아까 구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인 제곱만 뒤집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사인 제곱해서 뒤집어주면 자 요거 제곱분에 자 25 곱하기 3이죠. 25 곱하기 3 될 거고 위쪽에서 이제 9의 제곱이 되는 거라 자 요거 일단 2로 약분돼서 2로 올라가고 요거 9 하나는 얘 하나랑 3이랑 약분돼서 3만 남겠다. 그래서 25분의 6 곱하기 9 되는 거니까 정답은 25분의 6, 54 해주면 되겠네.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지금 1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서 주어지고 자, 왼쪽은 이제 3차가 확정으로 고정값으로 주어졌습니다. 3차식 고정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수 A와 B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2차가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 그래프 살짝 좀 그리고 그러고 생각을 합시다. 천천히. 왼쪽에 요 그래프는 요 정도는 그냥 미분해서 파는 대로 그리면 됩니다. 취향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찾아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계수 확인해줘야 되지. 2차식이 지금 비어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은 2차식이 빠져있을 때는 그래프 분해해서 이거 쪼개가지고 이만큼 올려주면 왼쪽 그래프가 기함수가 된다. 이제 영근과 대칭근에 가는 3차식이 되거든. 2x로 묶어주면 영근에 분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심지어는 되게 익숙한 형태의 영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근 3개를 갖는 3차식이 되겠네. 그치? 요 그래프는 고 0에서 기함수 모양이었던 3차식을 1만큼 올려준 거니까 0,1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의 3차가 되거든.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는 여기 대칭근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루트 3 대 1의 3차식 비율 관계 여기가 1이여가지고 우리 항상 보게 되는 박스 형태 3차식 기본꼴이 되겠다. 그치? 0, 1, 여기 요교점이 2가 이렇게 되겠네? 2가 되겠네? 뭐 여기도 1이 될 거고 여기도 2가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 1, 2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다.
함수값은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1에서 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자 여기 플러스 6에다가 1 해가지고 여기 5까지 올라가는구나. 이 높이가 5까지가 될 거고 2,5가 이렇게 될 거고 함수값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도 이제 이 2차식을 9만큼 올린 거여서 9라는 라인에서 2라는 고정근을 가지고 나머지 B근에 따라서 움직이는 2차식의 계형 운동이지 2의 B가 겹쳤다고 치면 중근이 될 거고 9중근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우하단으로 진행을 하는 2차식 계형 운동이 되겠다. 즉 2,9를 지나고 여기가 되겠죠. 2,9를 지나고 이 라인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의 잔여근이 B라는 근이 움직이는 형태에서 B근이 움직이는 형태에서 중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형태의 2차식이 된단 말이야.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t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세로 쭉 진행이 되겠네.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t가 쭉 움직임에 따라서 요 정도에서 만났다고 치면은 근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K라는 높이를 기준으로 요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고 딱 K를 의미하는 거고 B포와 F터의 개수 3개를 더한 거구나. K라는 높이를 기준으로 B포, F터 함수값 이렇게 3개를 더한 값이 9가 되도록 하는 게 결정 위치. 근데 그런 게 한 번밖에 없어야 된대. 즉 만약에 그래프가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면은 이런 위치들은 K값이 여기 있었다고 치면은 함수값도 3개고 함수값도 3번 만나고 B포도 F터도 당연히 3이 되는 거라서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9가 돼버리거든. 이런 위치가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근을 갖는 영역이 있으면 잔여해서 남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되게 무수히 많이 생길 테니까. 즉 어떤 부분은 없어야 돼? 세근을 갖는 이런 위치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겠다. 즉 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세근에 갖는 위치들을 전부 다 지워줄 수 있어야 되는,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최소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은 요 라인까지 내려와서 요 세근 갖는 위치를 싹 다 지워줘야겠다. 최소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2차식이 여기까지는 내려와야지 K값들이, 요걸 만족하는 K값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지 않겠다. 최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참고로 더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더 내려오게 되면은 얘가 만약 2차식 이렇게까지 내려오잖아. 그럼 이 부분에서 333이 계속 생기지? 그치? 한 번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함수값도 B포, F터 전부 다 333이어가지고 합쳐서 9가 되는 위치들이 또 생성되거든. 그러니까 내려오면 안 되고 위로 이런 부분이 붕 떠도 안 되는 거라서 이런 것도 붕 떠도 안 되는 거라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은 딱 여기만 접할 때 개형만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단 A, B 사이의 관계식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최대값, 즉 움직인 상태에서 부정 형태로 정할 수 없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즉 그 관계식은 이렇게 접한다를 써야 되는 거구나. 꼭지점의 위치가, 중심의 위치가 여기가 아까 이제 여기가 1이었었고 여기가 5까지 올라갔으니까 위아래로 대칭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4만큼 올라가고 4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도 구해놨어야 됐겠다. 그치? 꼭지점이 마이너스 3에 떨어지도록 하는 A, B 사이의 관계를 만족하는 친구 중에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다. 천천히. 요거 중심의 위치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괜찮고, 여기가 지금 2근과 여기가 이제 B근인 상태인 건 거잖아. 그래서 여기 두 중심의 위치는 2분의 2 플러스 B가 되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나 같으면 요 비율 관계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요거 T, 2차식은 항상 T, T제곱의 최고차. T, T제곱의 최고차를 만족하고 2차식은 항상 T, T제곱, T제곱의 최고차 계수를 곱하는 거를 만족시키거든. 근데 지금 여기가 9가 될 거고 9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요 높이가 12가 되는 거니까 요 간격은 B-2의 반쪽, 즉 2분의 B-2의 제곱에 T, T제곱에다가 최고차 계수인 A를 곱해주면 이 친구가 12가 되는 이제 A, B의 관계를 만족하겠다. 그치?
지금 AB가 자연수여가지고, 자, 일단 요거 제곱 풀어주면 위쪽의 제곱은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아래쪽은 4가 될 텐데, 넘어가주면 48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건 A 곱하기 B-2의 제곱의 값이 48이 되는 이제 순서상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 제곱 기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곱이 1이 될 수 있을 거고, 제곱이 4가 될 수 있겠죠. 요거 인수 중에서 제곱수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9 안 되고 16 가능한데 그 다음에 25부터는 안 되는 건 거지. A가 자연수여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A 값은 48이 되거나 여기가 이제 1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되고 그러면 1에 제곱이 1이면은 이제 B-2의 값이 1에다가 B는 그러면 3 되겠다. B의 값은 3이 될 거고 자, 여기는 제곱이 4면은 2에다가 요 값이 2니까 B는 4가 되겠네? 그치? 제곱이 16이려면은 요 값이 4여야 되는 건데 4의 제곱이니까 그럼 B는 6이 되는 건 거지? 요 케이스가 가능한 A, B가 요런 케이스들이 가능하겠다. 합쳐가지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8이 있는 쪽이 훨씬 더 크죠. 답은 51. 답은 1번입니다. 짝짱이 자연수인 수의 자연수 표시 하나 주시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귀납정의 형태로 n번째랑 다음 항사의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자, 항상 범위 먼저 확인하죠. 지금 주어진 게 6번, 7번 주어지고 구하는 거 1번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열한 최대한 넓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합이 두 개 더해가지고 3으로 주어지고 구하는 건 요거 구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 분류 기준이 n번째가 홀수랑 짝수로 나눠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 미리 좀 별표 쳐놔주시고 특정 항에 이렇게 조건이 붙은 경우 요거 초벌 진행부터 먼저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A1번이 자연수로 주어진 거니까 AN번 1번이 홀짝에 따라 나눠가지고 홀수랑 짝수에 따라 나눠가지고 홀수였었으면 2의 홀수승이 되는 거지 다음 항이 짝수였었으면 짝수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얘는 자연수 형태가 되는 거라 2의 n생 형태 혹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자연수 형태이긴 하네.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전부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지금 조건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여서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시작 초벌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 자연수 플러스 자연수가 3이 될 수 있는 건 케이스 두 개밖에 없다. 그치? 요게 지금 1,2로 시작하거나 자, 수영도 얼마나 뻗을지 모르니까 좀 가운데다 적어주시고 요건 2, 1, 이렇게 시작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자, 위쪽 케이스부터 쭉 역진행 해봅시다. 자, 위아래 두 가지씩을 쪼개가지고 위쪽 식을 썼을 때는 얘가 홀수였었을 때는 2의 몇 승, 2의 자연수 승이 1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죠. 2의 0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케이스는 실패를 한 거고 아래쪽 식을 썼을 때는 반쪽에서 1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는 가능하고 짝수인지도 확인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쪼개가지고 위쪽 식에서는 2의 자연수승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1승이 되면 되는 거죠. 아래쪽 식에서는 지금 반쪽인 게 이건 거니까 역방향 갈 땐 곱하기 2씩 곱해주면 되는 건 거구나. 4 해주면 되겠다. 검증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거 홀수 짝수 맞지? 다음번에 1에서도 지금 두 가지 쪼개서 가져야 되는 건데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이 확통분들은 좀 익숙하죠. 이런 거 항상 수영도는 참조를 계속 하면서 합니다. 1이 혹시 같은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봐주면 1에서는 아까 2밖에 안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2라고 바로 적어주면 되는데 앞에서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적으면서 가면 되죠. 4는 앞에 거 참조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쪼개봐주면 위쪽 식하고 아래쪽 식해서 아래쪽에서는 2배씩 해주면 되는 거니까 8이 될 거고 위쪽 식은 로그지 사실. 요거의 역방향인 거니까 로그를 씌웠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2의 2승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보니까 홀수랑 짝수 쪽에서 얘는 안 되는 거다. 요것만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지금 2에서 원래는 두 개 쪼개줘야 되는데 항상 3칸 정도 다 하고 난데 앞에 계속 보면서 해주세요. 지금 2에서 간 거 1, 4, 했었잖아. 그래서 1 또는 4가 이미 검증된 거니까 이건 믿고 써도 되는 거죠. 8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쪼개서 자 아래쪽은 2배 주는 거니까 16이 됐거나 그 다음에 2의 몇 승이 8이 되는 거니까 이건 3 이렇게 해주면 되지. 홀수랑 짝수도 계속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에서 갈 수 있는 거, 1에서 갈 수 있는 건 2밖에 없어서 계속 참조하면서 가주세요. 1에서 갈 수 있는 거는 2밖에 없었었고, 4는 지금 보니까 8밖에 없었었지. 8밖에 안 됐었죠. 4,
같은 경우에 처음인 거니까 두 개 쪼개가지고 요거는 안 된다. 이게 몇 승이 자연수승이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실패에다가 3의 2배 주면 6은 가능한 거 맞지? 짝수니까 16도 처음인 거라서 자 요거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배 주면 32가 되는 건데 아 이거 안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1,2에서 시작한 첫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4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미리 좀 시그마 값을 구해둡시다. 자 이렇게 2개 더해주면 10에다가 38 더해주는 거니까 48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2,1에서 시작한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계속 좀 포인트마다 별표를 쳐놔주십시오. 항상 수영전 참조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2에서 뻗으려고 보니까 이미 2에서 뻗은 게 지금 요만큼이나 큰 덩어리 세모 이렇게 수영조를 뻗어놓은 게 있단 말이야. 몇 칸 뻗어놨냐면 여기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뻗어놓은 거니까 아 여기가 네 칸에 뻗어놓은 게 네 칸에 뻗어놓은 게 있어. 네 칸에 요것도 적어 놉시다. 자, 2,8, 6, 32까지 뻗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 칸씩만 더 가주면 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참조하면서 가는 겁니다. 2에서 뻗은 두 가지는 1,4, 그럼 어차피 내가 증거하고 싶으면 한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뻗은 두 가지의 합은 1, 4 두 개 더해서 5라고 합쳐서 적어주면 되겠지. 5라고 합쳐서 적어주면 될 거고 8에서 뻗은 두 가지는 합쳐주면 19가 되는 거네. 이렇게 지금 시그마 값들. 자, 6에서 뻗은 거는 따로 없지. 그래서 얘는 해주면은 자, 이게 지금 안 되죠. 이에 몇 승 6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두 개 주면 12는 가능하다. 요것만 더 주면 되는 거고 32에서 뻗은 거 마찬가지로 요거 2에 5승인 건 거니까 5가 가능하고 얘가 64가 가능한 거네.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은 일단 10에다가 천천히 31 더한 거니까 이렇게가 41에 105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105가 되는 건데 이렇게 두 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자, 방정식 지수꼴 주어지고 지금 밑부터 통일을 해주면은 자 이쪽에 3에 마이너스 3승이지 마이너스 3x승 이렇게 합칠 수 있겠다. 자 아래 같으니까 지금 위에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여가지고 왼쪽으로 넘어가주면 4x의 값이 요거 다시 넘어가서 8 이렇게 되는 거거든. x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자, 함수 fx에 대하여 지금 f' 도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미분해주면 되겠죠. 앞에 먼저 미분해주면 뒤에만 x의 제곱 플러스 3이 남을 거고 플러스 앞에 그대로 x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은 2x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다 1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4가 되고 플러스 여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4가 되는 거구나. 정답은 8. 자, 두수의 AB에 대하여 지금 급수식이 전부 다 위에 범위가 통일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를 큰 A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자, 이쪽도 전개를 해주면 큰 B가 두 개 있어가지고 큰 2B에다가 마이너스를 10번 빼준 거거든. 마이너스 10 이렇게 전개되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가 3 큰 A가 될 거고, 이렇게 해주면 큰 B가 될 거여가지고, 33 해준 다음에 A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쪽으로 통일해주는 게 낫겠지. 요거 그대로 두 배 해주면은, 6A 플러스 2B의 값이 66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게 2b의 값이 요거 넘겨가지고 a 플러스 10이기도 한 거니까 요게 a 플러스 10이기도 한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7a 플러스 10의 값이 66해서 넘어가주면 56이 되겠다. 그치? 7을 넘겨가주면 a 값이 지금 8 되는 거거든. 그래서 A, B식 중에서 둘 중에 편한 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A 대신에 8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지금 24가 되는 다음에 넘겨가지고 9 해주면 되는 건 거구나. 지금 B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9. 함수 fx가 지금 사인 4분의 파이 x의 형태 주어지고 잠깐 좀 별표 쳐놓읍시다. 요거 보통 사인은 2분의 파이까지 한 조각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x에다가 지금 0부터 2까지 넣었을 때 0에서 2까지 넣었을 때 한 조각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원본 기준으로 일단 추보를 살짝 해봐주면 어차피 지금 그래프 그린 게 변형 그래프여서 일단 좀 조그맣게 그려놓고 그냥 보정을 하던지 다시 그리던지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0, 2, 4, 6, 8, 이런 식으로 지금 범위가 0에서 16까지여가지고 두 주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두 바퀴 주기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일단 그래프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건데 하나는 지금 요거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냥 시작점 자체를 0 집어넣었을 때 F2부터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요거 둘 다 시작점이 둘이다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놔 주시고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잠깐 요것도 살짝 어느 정도 느낌인지 잡아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1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1 기준으로 반전시킨 거니까 요거 한 조각만 시작만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모양은 똑같을 테니까 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서 요 같은 그래프죠. 물론 이제 수식적으로 요걸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변형으로 생각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프 어차피 같은 모양인 건 거니까 같은 거 2번 곱해주면 되겠다. 요거 제곱이 되겠네. 요 그래프를 지금 f 변형이니까 f 점점이라고 표현해 줄게요. f 점점의 제곱이 지금 4분의 1보다 작도록 하는 이제 x 값들을 구해주는 거거든. 그럼 f 값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 거지. F 함수를 지금 다시, 요거 F 점점 그래프입니다. F 함수 다시 그려도 괜찮고, 요거를 그냥 활용합시다. F의 변형 점점 그래프는 여기부터 시작한, 여기가 0인 함수니까 2, 4, 6, 지금 조금 다시 그려봐주면, 이렇게 2칸 정도는 그려봐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16인 것 같은데, 6, 8에 대하여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 요 그래프가 지금 위아래 높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안쪽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건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거니까, 요 안쪽 부분에 여기 같은 모양 계속 반복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부분이 반복될 거라서 요 영역 4개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건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자연수값만 찾는 건 거잖아. 요 경계선의 좌표를 확인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잠깐 요거 다시 한번 별표 쳐놔주시고, 요걸로 사인 원본으로 해줄게요. 사인 그래프에서 지금 2분의 1 이렇게 자르는 요 위치는 요게 1대1 해가지고 3등분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리거나 이거를 좌우로 늘리거나 위아래 늘리거나 해도 이 비율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요거 1대1 쪽 해가지고 요거 3분의 1 지점이 2분의 1 전체의 2분의 1 높이를 해가지고 요거 3분의 2 지점이 여기가 2분의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3 비율을 갖게 되는 거라서, 자 2분의 1인 지점은 요 조각 기준으로 3분의 2 지점입니다. 그치? 여기가 지금 2였었는데 3등분 해주면 3분의 2씩이 되는 거고, 요 실제 위치는 3분의 4가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치? 1보다 조금 더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 안쪽에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2 하나밖에 안 되겠구나. 전체 여기도 2에서 3분의 2만 한 칸당 3분의 2씩 더가는 거거든. 요 조각이랑 요 조각 지금 전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3분의 2씩 움직인다고 이렇게 3등분 해주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랑 같은 청수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랑 여기 총 4부분이 이꼴 안 들어갔죠? 지금 원하는 자연수 값이 되겠구나. 그 전부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가운데 중심에다가 요 4개의 중심에다가 곱하기 4 해주면 되겠다. 중심 8이었었으니까 정답은 32. 자, a 값이 루트 2보다 큰 실수 루트 2 플러스로 잡아놓읍시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자 마이너스 x 3승 형태 뒤집힌 3차식으로 주어지고, 자, 이렇게 개수가 전부 노출되어 있을 땐 충분히 각각의 개수마다 의미 확인하면서 가주십시오. 자, 일단 원점 지나야 되고요. 상수항 없으니까. 그리고, 자, 요거는 항상 1차식 개수는 f'0을 의미하는 거라서 0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 3차가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개 사이 관계를 통해서 항상 세근의 합이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 A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요걸 3으로 나눠주면 중심, 세근의 중심이 3분의 A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일단 그래프 살짝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3차식이 이렇게 주어진 건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의 위치가 3분의 A가 제일 중요할 거고, 자, A 값이 양수였었기 때문에 0의 위치는 왼쪽에서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기울기 2짜리이려면은 요 사이 한 요 정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려나?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점을 잡고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인 상황이 되겠다. 그치? 자, 원점에서의 접선이 어차피 있어야 돼요. 원점에서의 접선이 fx가 다시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거고,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2짜리 접선의 방정식이 다시 만나는 거를 a라고 할 거고, 그럼 항상 3차 접선 관계에 의해서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별표 쳐놔주시고, 3차식 있고 접선이 있으면 항상 평행사변형 그어서 내가 만나고 접하고 중심의 접하고 만나고 간격이 전부 다 동일하거든.
그래서 원점부터 시작해서 3분의 A 접하고 만나고까지 전부 3분의 A씩 3분의 A를 3번 간 거니까 요점의 좌표가 3분의 3A, 즉 A, 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점에서 기울기가 2인 거라서 이게 지금 A,2A의 좌표가 되는 거지. A,2A라는 좌표까지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네. 천천히. 자, 그 다음 후속 상황이 A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접선 한 번 더 그어가지고 접선 한 번 더 그어가지고 접하는 점 한 번 더 그어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 만나는 건 요 점이 될 겁니다. 요 점에 좌표를 B라고 할 건데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점 A라는 건 OB를 지름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OB를 5하고 원점 5하고 OB를 지름을 하는 원 위에 A가 있다는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항상 원에서 지름에서 나온 거는 90도가 될 테니까 원이 있는 점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즉 내가 요 기울기가 2였었는데 조금 찌그러졌지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럼 뭘 잡을 수 있어? 천천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확정 상황이 됐다. 항상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적어놔 주십시오. 일단 문제부터 쭉 다 읽고 생각합시다. 구하는 건 OA, AB여가지고 OA와 AB를 곱해주는 건데 이거 좀 너무 지저분해서 밑에 다시 그릴게요. 지금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OB에 대하여 기울기 2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요 직각 상황인 거잖아. 여기가 A,2A가 되는 거라서 지금 A,2A가 되는 요 상황인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OA 요 길이와 요 길이 곱하는 거거든. AB인 요 길이 곱하는 거거든. 요건 되게 익숙하다. 직각삼각형 두 개 겹쳐있으면 모두 닮은 같은 비율을 갖지. 여기가 지금 1대2 대 1대2 대 루트 5 해서 루트 5A 값이 될 거고 OA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1대2가 되는 거니까 이 루트 5A 이렇게 해주면 된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목적값은 두 개 곱해주면은 10A 제곱이 되는 거라 A만 구해주면 되겠네. A 값은 어떻게?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점의 좌표를 잡으면 된다고. 자, F 프라임 값은 자,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3x 한번 미분하고 합시다. 이렇게 해줄 거고,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자, a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의 값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었거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a 제곱이 넘어가서 a 제곱 오른쪽으로 갈 거고, 자, 요거 넘겨주면은 2분의 5가 되겠다. a제곱의 값이 2분의 5가 a제곱의 값이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5. 정답 25입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플러스 잡아놔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죠. X값에 정의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만 정의된 함수 fx가 지금 구간 경계가 6인 것 같지. 6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랑 그냥 오른쪽 이렇게 두 개 쪼개서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항상 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 중입니다. 왼쪽에서는 지금 뒤집힌 형태 2차식 이렇게 주어진 거고 요 그래프는 A값에 지금 양수라고 주어진 거여가지고 로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양수 쪽으로 A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 항상 초벌 이 과정을 거치는 해석을 하는 과정을 시험장에 거칠 거잖아. 거의 모사해주는 거라고. 난 수십 번에 풀어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로그 함수 특성상 어딘 좀 잡아주면 좋긴 좋아? 중심이 지금 5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간 6컴마가 항등점이죠. 6컴마는 A값하고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6,0 지점을 항상 지나게 되는 건 거구나. 지금 0근이랑 6근인 건 거거든? 그치? 그래서 0근과 6근을 가는 0과 6을 근으로 가는 2차식이랑 6에서 다시 시작하는 치수 함수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초벌돼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확실히 그리기가 훨씬 편하죠. 마음이 편하죠. 0과 6근을 가는 그래프 한 요 정도로 그립시다. 원래는 훨씬 더
0과 6군에 가는 2차식 6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인 거니까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 위에도 사실 높이가 훨씬 더 가파르긴 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떻게 t, t제곱을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되거든. t, t제곱의 비율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건데 지금 3컴마니까 9까지 올라가는 건 거지. 여기가 9까지 올라가는 거기는 하겠다. 뭐 쓸지 안 쓸지는 시험장에서 모르는 거니까 적어줄 텐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지울게. 안 쓸 거거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살짝 좀 편해볼까? 그럼 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A값에 따라서 지금 로그래프가 대충 한 이 정도가 기본꼴이라고 생각했을 때 A값에 따라서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인다 곱하기 A란 실수배라고 하죠.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주면 요거 예시로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조금 맞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이 함수 자체는 요즘 되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계속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너네가 보고 있는 거거든. 항상 어떤 수능에서 어떤 장면의 문제가 베이스가 될 만한 문제가 나오잖아. 사실 이거는 지금 6평 때 한 번 나왔다가 수능 때 한 번 더 나오는 거긴 하다. 똑같은 형태 문제는 그 전년도에도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꾸준히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는 구간 진행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잠깐 초벌해봐주면 t를 기준으로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좌우 간격이 2라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구간 자체가 진행을 하는 이 구간 내에 이 중에서 제일 큰 것 찾는 최대 높이는 최대 값을 찾는 함수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도식화가 좀 돼 있으면 복습할 때 편해서 그래. 복습할 때 내가 인지하기도 해석을 할 때 시험장에서 인지하기도 좋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지금 이게 작년 수능에 나온 문제잖아. 그러면 6개월 동안 주장창 여기는 모든 3, 4, 70 모든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인강이라든지 현강이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이거 되게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구간 진행을 되게 많이 본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는 하다고. 항상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지금 6월 끝나고 9월 시험 볼 거잖아. 그럼 9편 끝나면 9월에서 수능까지도 똑같이 되게 여기 나왔던 주요 문항들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요즘 뭐가 나온지는 너희들이 공부하는 교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t가 움직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에서의 최대 함수는 잠깐 붙여놔 주시고 이런 거 약속 정의 형태의 함수라고 하거든. 약속 함수라고도 하고요. 빨리빨리 적어주십시오. 약속 함수는 만약에 이게 해석이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건데 처음 봤다라고 하는 거면은 항상 예시를 들어서 판정할 겁니다.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판정할 거거든. 만약에 t가 움직임에 따라서 t의 값이 여기였었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끊었을 때 이 해당 구간 중에서 해당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은 여기 있는 거를 t에서 함수 값이 이 구간 중에 제일 큰 요 값을 땡겨서 쓰는 거잖아. 그치? 내 t가 진행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증가하는 과정에선 오른쪽에는 계속 하나씩 땡겨서 쓴 이런 식의 그래프, 오른쪽에는 값을 땡겨 쓰는 거니까 t에 대하여 t 플러스 1의 함수값은 f의 t 플러스 1의 함수값을 땡겨 쓰는 거니까 얘가 gt가 되는 건 거지. 구간 내 최대값은 증가하는 상황에선 ft 플러스 1의 함수값을 땡겨 써주면 되는 건 거고 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땡겨 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수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 해줘야 되고 어느 쪽이 훨씬 편할지 몰라가지고 반대로 내려가는 구간에는 t의 값에 따라서 내가 좌우로 한 가지 벌렸을 때 이 해당 t에 의한 구간 진행되는 구간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왼쪽에 있는 값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 값이 여기 t에서 함수 값으로 땡겨다 쓰는 개념이거든. 한 칸씩 오른쪽으로 땡겨다 쓰는 형태 그래프라서 이렇게 밀리는 그래프가 되는 건 거고 함수 값으로 생각해주면 g 함수는 이 해당 구간에서 f의 t-1 부분을 땡겨서 쓰는 형태의 그래프 이동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점을 땡겨 쓴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천천히.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극값을 갖는 형태라고 했었으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왼쪽에서는 이렇게 감소할 때는 이렇게 한 칸씩 왼쪽 거에 당겼으면서 내려오다가 오늘 증가할 때는 오른쪽 걸 하나씩 당겨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큰 걸로 갈아타주면 되겠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 극대값은 이걸로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가 t가 그럼 진행함에 따라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오른쪽 거에 당겨서 쓰면서 올라가게 되는 건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f 그래프에 대한 g라는 함수는 gt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왼쪽 거에 당겨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 다음에
부지런히. 근데 이 사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평행하게 상수함수 형태가, 이렇게 두 칸만큼 상수함수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 극대값의 위치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극대값이 계속 일정하게 찍힐 거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를 찍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1,1짜리 상수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증가도 마찬가지. A값에 따라서 위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증가인 건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건 거야? 오른쪽을 계속 당겨서 쓰면 되는 건 거거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건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1차이나게 당겨 쓰는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아마 여기가 관건이겠죠? 천천히. 그래서 이 G그래프를 대략 그려주는 건데,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인 거여가지고, 아마 여기가 5인 걸 찾으면 될 거거든요. 여기 일단 찾아놓고 생각합시다. 뒤쪽이 좀 해석이 헷갈리기는 해서, 일단 시험장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라 경계선에서 결정될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가 5가 되도록 하는 A, 위에, 참고로 이게 더 가팔라지면,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 그래프가 A 곱하기 A 값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가면, 더 그래프가 위로 감에 따라서 얘가 더 위로 이렇게 당겨 먹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교점의 잡힘 위로 점점 올라갈 거거든. 그치?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딱 경계선이어가지고, 여기가 5가, 최소값이 딱 5가 된 그 위치를 먼저 찾고 답 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다고. 실전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꼴 항상 부등호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의 최소값, 제일 작은 걸 구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항상 우리 이꼴을 찾는 게 관건이지. 이거 찾아놓고 나중에 두 번째 바뀔 때 생각해도 괜찮다고. 그럼 이 5가 되는 위치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얘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함수값이 얘가 5가 되는 위치를 먼저 찾는 게, 얘가 확정해서 얘가 이꼴 5가 되는 위치를 먼저 찾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반대로 넘겨주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천천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꼴 0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부지런히 5, 1, 인수분해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5가 되겠구나. 그치? 1에서 한번 5에서 한번 요 라인이, 지금 5라는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5,5가 하나 될 거고 여기 1,5가 하나 될 거거든. 그쵸? 그럼 내가 여기 2차식의 5,5에 대하여, 그럼 여기가 교점이 되려면 요 점의 위치는 6,5면 되는 거죠? 한 칸 밀어낸 거니까 6,5가 되는 건 거고, 그럼 A 값이 이 그래프가 어디에 지나가면 딱 여기 겹쳐서 최소값이 5가 되냐면, 한 칸 더 밀려서 여기 A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지나면 되는 거지. 여기 6,5니까 얘는 7,5를 지나면은 그 그래프에 의해서 최소값이 5가 교점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그래프가 7,5 지나면 됩니다, 그냥. 요 그래프가, 로그 그래프가 7,7 집어넣었을 때 5를 지나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여기 2가 될 거고, 로그 4의 2인 거니까 2분의 1이 될 텐데, 로그 4의 2인 거니까 2분의 1이 될 텐데, 그럼 요게 넘어가서 2 곱해주면 10 되는 거여가지고, A 값은 10일 때가 교점이 딱 최저가 5인 지점을 찍을 수 있겠네. 정답은 일단 10. 근데 A 값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사실, A 값이 10일 때 딱 5라는 교점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말고 안 되는 거 아닌가가 맞는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프가 더 가팔라졌어. 얘가 A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더 가팔라졌어 라고 생각해주면은 얘가 지금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다가 둘 중에 더 큰 걸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최소값이 5가 아니게 돼버린 거니까 A값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있는데, 이 왼쪽에 지금 함수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똑같이 여기 또 5에서 값을 가져. 그러니까 그래프 시작 자체가 5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최소값이 올라가도 이쪽에 최소값이 5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얘가 5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되면은 이 왼쪽에서 5의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더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값이 더 커지는 건 상관이 없다고. 더 작아지면 최소값이 더 작아질 수는 있는데 왼쪽 값이 마이너스 5로 고정인 건 거니까. 근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런 거 확인할 필요도 없고 쉽지 않았겠죠. 이거 누가 확인해? 왼쪽에 있는 5의 값을. 자, 초고층에서 1짜리 3차함수 fx가 지금 x의 3생 형태 3차 이렇게 주어지고, 미지수 개수는 총 3개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네. 그러면 지금 fx에 대하여 지금 요게 지금 k가 정수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정수 진행이죠. k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 번씩 잘라가지고 f 함수가 3차가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하면은 k가 점점 정수 진행을 함에 따라 더 k를 기준으로 앞뒤로 한 칸씩 독해 과정입니다. 시험장에 어떤 상황이 나는지 어떤 조건이 나는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제일 중요한 건 풀지 말지
판단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항상 초벌을 충분히 좀 해석을 해봅시다. 특히 22번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할 거잖아. 리스크 대비, 뭐 리턴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4점인 거니까 잘 충분히 판단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K가 진행됨에 따라서 앞뒤로 한 칸씩 끊어가지고 곱했을 때 이거는 좀 익숙한 조건이죠. 음수인 게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일 양수여야 되는 거거든. 이거 곱하는 거 익숙할 거잖아. 둘 곱해가지고 음수가 아니려면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존재가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정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플러스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두 가지 케이스에다 당연히 0 또는 0 또는 이렇게 이지선 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가능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잠깐 전체적인 좀 전체 지도를 충분히 강병을 먼저 해본다고 생각하면 3차식 개형의 특성상 내가 지금 어디서 축이 발생할지는 몰라도 뭐 중간중간 요쯤에서 끊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인 건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한 정수 진행과 그 판정에 대한 부호 판정에 대한 것 자체가 되게 익숙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어야지 접근하는 게 현실적일 거고 나는 지금 설명하는 건 얘 전혀 몰랐다라는 가정하에가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익숙했어야 되는 게 6평 때도 똑같이 나왔었거든. 너희들 기출을 보게 되잖아. 어느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0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3차식이라는 건 올라갔다 위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모든 정수에 대해서 제가 양수 같은 부호 또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판정이 되겠죠. 뭐 한근, 중근, 삼중근일 수 세 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여긴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일단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지. 얘는 K가 진행함에 따라서 앞뒤로 한 칸씩 움직였어요. 항상 양수, 올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양수가 5이 나올 거고 이쪽도 K가 진행됨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도 상관없는 거라서 어디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야. 이 가운데 부분이 뭐가 문제인 거야? 사실 내가 이게 두 칸이라는 간격 진행인 K라는 기준으로 좌우 앞뒤로 두 칸 간격 진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3차식 이제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간도 있을 거라서 그럼 이 부분이 당연히 만약에 중간에 마이너스 전체 음에서 양양양으로 넘어간 이 해당 중간에 경계 구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플러스로 파키는 그 구간 사이에 타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항상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처음 보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단순화를 좀 시켜봐도 돼. 만약에 내가 근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근이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K가 진행함에 따라서 뭐 이런 데는 상관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K가 만약 이런데 뭐 근에 딱 정수점에서 근도 정수라는 조건은 없으니까 근은 뭐 이렇게 약간 비껴 있을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하다고 완전히 처음부터 해석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뭐 정수 탔다고 가정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가지고 음수와 양수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했을 때 이 상황이 하나도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이런 K가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없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일단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이게 근이 하나도 없는 함수는 3차식은 존재하지. 3차식은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최소 한 근에서 1, 2, 3개의 근 개수 종류 치역을 갖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예시를 충분히 되게 조각을 많이 모으면서 가봅시다. 개념 정리 겸. 얘가, 요게 형이 최근에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 정수 진행 형태라서 개념을 꼼꼼하게 볼게요. 얘가 만약에 여기가 정수근이라고, 정수인 부분에서 근을 갖는다라고 한 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해보면은, K가 진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칸 간격인 거니까,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는 함수값이 K-1에서 음수와 0인 거니까, 이거 세이프지? 이 K값은 가능하죠. 이 K값은 가능한 거지. 근데 뭐가 문제가 돼? 얘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라데 K가 여기 있어서, K값이 여기 있었을 때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가정했었으면, 사이에 중간에 꼈을 때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되는 거고, 또 뭐는 되는 거야. 여기 다음 거 넘어가지. 정수근이었으면, 이렇게 갈 거니까, K가 여기 있었을 때는 또 가능한 거지. 세이프로 앞뒤로 한 칸은 가능하지만 이 K 자체가 정수근이었을 때가 얘가 안 되는 거구나. 그치? 그러면 넘어갈 때는 한 근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정수 아닌 케이스는 충분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이용해줘야 되는 거야? 연속근을 이용해줘야 된다라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 연속으로 정수근이 두 개가 있는 상태의 3차식이라고 뭐 중근일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래서 근이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내가 쭉 K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 시작 진행은 요렇게가 되겠죠? 요렇게 K 같은 경우엔 세이프죠. 왜냐면 모 곱하기 0이면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치? 요거 K 가능하고요. 요렇게는 원래 얘였으면 안 되는 건데 여기 0이 곱해져 버리니까 얘도 가능한 거지. 그치? 근데 K가 여기였어도 가능한 거가 된다. 0 곱하기 양수인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교차 부분을 안전하게 두 개의 정수근이 연속으로 있으면 서로 보완을, 앞뒤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보완해주면서 K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0 곱하기 양수니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정수근이 두 개만 가지게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의 3차 함수 같은 걸 찾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모든 정수 K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안전하게 통과를 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 그치? 근데 꼭 이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정수 두 개가 있으면 살짝 이런 것도 가능한 거 맞죠? 정수 두 개는 확실히 있어야지 통과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다음 정수 요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도 여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다음 항인 건데, 여기 살짝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곱하는 거, k 값이 여기였을 때 가능하죠? 여기였을 때 가능하죠? 여기였을 때 이렇게 두 개 곱했을 때 가능하죠? 0 곱하기 4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또 이렇게부터는 계속 양수잖아. 상관없는 거라서 나머지 한 근이 조금 움직여도 상관없긴 하는 건데 어쨌든 정수 연속 두 근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참고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요 케이스 즉 세근 참고로 세근도 당연히 가능하니 따로 안 할게요. 이거는 이런 것도 가능. 아직까지는 조건을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 조건 만족하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초벌을 하는 중이에요. 여기까지만 초벌입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정수가 3개 연속으로 있었으면 계속 세이프일 거잖아. 뭐 이렇게 곱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번갈아가면서 계속 0을 만들 테니까 이게 전부 올 세이프가 된다고. 그치? 이런 것들인 건데 어쨌든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건 두 개가 연속근이 하나가 있기는 해야 되고 나머지 근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근데 또 얘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요거 건너탈 때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형태로 생각해도 괜찮고.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3차식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가 있냐면 일단 요렇게가 나머지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붕 떠있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서만 단독으로 정수를 못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돌아갈 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연속 정수근인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프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그래프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간격이 정수보단 짧아야 되는 거죠.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 거니까 이렇게 두 개가 정수근이다를 기준으로 알파를 잡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럼 당연히 모두 가능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 두 개가 정수근이면 얘가 그렇게 넓지 않으면 이쪽을 갈아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건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연속 정수근이고 여기를 알파 잡아도 괜찮은 건데 선생님 근데 그러면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나요? 아까 이것도 됐었는데 이것도 된 거 맞지? 이거 생각 왜 안 할까? 천천히 요거 되게 중요하긴 하다. 내가 항상 수식을 해석할 때 그래프 대수 인수 중에서 항상 모든 문제 3차, 4차, 2차를 해석할 때 그래프 대수 인수 중에 어느 관점으로 시작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보통은 크게 그래프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게 방향을 보기 기회비용이 되게 적고 빨리 그릴 수 있고 대수는 계산을 해봐야지 알지만 얘는 그림만 바로 그리면 되니까 1, 2초밖에 안 걸린다고 얘 개형 먼저 찾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마지막 집행은 대수가 더 안전하다고 했었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는 3차식의 개형 종류가 총 7가지가 있죠. 어떻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 제일 많죠. 의심 확인할 거고 여기 따로 개형은 총 7가지 개형을 따로 생각해. 근의 종류 개형이 7가지가 있잖아. 근데 대수라면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여기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두 근을 잡았다고 해서 0과 1 근을 잡았다고 했을 때 여기 알파라고 잡으면은 알파의 위치에 따라서 중근일 수도 있고 대칭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세근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자동 계산이 되는 거지. 대수가 훨씬 더 끝 계산은 포용력이 높다고.
높다고. 적용성이 더 좋다고. 그래서 항상 방향 그래프로 잡고 수식은 대수로 잡으면 모든 개형을 전부 다 개형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 그리지 않아도 이 개형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형태, 알파 값에 따라서 해칭도 포함되고 중근도 포함되는 거니까 두 우리는 연속근만 수식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천천히. 근데 뭘 눈치챌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음수잖아. 기울기가 두 개 음수잖아. 그러면 여기가 연속 음수인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껴있을 수 있는 정수구는 0밖에 없는 거라서 얘가 0근이고 요게 0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정시키니 요거 찾아내는 문제였죠. 이게 말이 쉽지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는 음수 쪽에 있을 수 있는 그는 0근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니까 근데 이 두 종류는 대수적으로 아예 다른 식이 되는 건 거잖아. 그치? 이 두 개는 개형을 둘 중에 잘 찍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 잘 찾아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어떻게 지금 천천히 이렇게 하면 지금 X3승 형태였었으니까 총 미지수 중에서 3개 중에서 여기 미지수 하나 남은 거잖아. 식 하나 있으면 결정이거든. 요거 집어넣어서 내가 요거 구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쟤만 집어넣어주면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개형과 두 가지 식, 이거 아니 근 종류가 다니까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못 찾는 거야. 요거까지 만족시키는 거 둘 중에 잘 찍어야 되겠다. 이건 진짜 순수하게 찍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요거 3차식 개형 운동 기울기 때문에 어느 쪽이 얘가 기울기가 더 낮은 쪽을 찾으면 되거든. 하나는 더 크니까 안 되는 걸 거잖아. 그래서 4분의 1에서의 기울기가 더 낮은 그래프를 찾으면 된다? 요쪽이 더 낮아요. 요거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찍어주면 돼. 얘가 안 되면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개형이어가지고 4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기울기가 0보다 천천히 더 작은 게 정답이잖아.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건 거니까 큰 쪽을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 아직 수업을 안 한 것 같거든. 3차식 근간격에 따른 어느 쪽이 더 기울기가 낮은지를 안지 3차식이 잠깐 요것만 적어놔줄게. 요거는 것 같은데 3차식은 L시당수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에가 기울기가 훨씬 더 얕고 좌우가 가파른 형태거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면 둘 중에 둘 다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요거라고 답을 내고 일단 계산을 합시다. 그래서 요 식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x-1이 일단 있는 건 거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죠? 인수가 굳이 필요한 상황 아니어서 미분할 거기 때문에 전개하면서 정리가 훨씬 편하거든. x-알파는 하나 따로 남겨놓는 게 낫겠지. 여기 한근은.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알파의 값은 미분해, 요거 그냥 곱미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거리곱 써도 괜찮은데 거리곱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지. 요거 곱미분 정도는 요 정도는 해볼 앞에 거만 좀 미분해주면은 요거 그냥 미분해 거리곱 이제 천천히 연습해주면 돼. 배우긴 배웠었잖아. 천천히 자 요거 미분해주면 2x-1 곱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앞에 거만 좀 미분해주고 뒤에 거는 그대로 x-알파가 이렇게 된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는 x-1 쪽이 좀 더 넣기가 편하죠. 항상 이지선다로 잘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뒤가 미분하면 날아가는 거니까 얘가 F'이 이게 되는 건 거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만 넣어주면 되는 건 거거든. 그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이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가 이렇게 된다. 요 알파 값을. 그래서 세근을 전부 다 구했고 그렇게 되면 얘가 정답일 수가 이거 확인 안 해도 괜찮고 요것도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답이 아니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찾는 게 되게 사실 방금 내가 그냥 슬쩍 넘어가긴 했지만 요거 조금 생각을 더 충분히 훈련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 훈련 좀 열심히 하긴 할 거고 왜냐면 이것도 한 3분이 뭐야 시험장에서 5분 걸려. 왜냐면 내가 명확하게 확신하고 달릴 수 있는 게 온갖 시행착오 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5분 걸리는데 한 방에 찾으면 5분이고 두 번만에 찾으면 10분이라고 차이 꽤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F8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10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8분의 5를 바꿔주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8 집어넣어주면 자 요건 x-마이너스 요걸로 할게요. 8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주면 8분의 64 플러스 5니까 69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약분이 되고 나면은 7 곱하기 69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연습 잘 해가지고 제가 70 곱하기 7이니까 490에서 1이 7번 빠지는 거잖아? 83 해주면 되겠네. 483.
정답은 483. 자, x가 0으로 갈 때 지금 ln 극한 형태로 주어지고, 자, 요거 ln 1 플러스 동그라미에서 요 동그라미 0으로 가면은 지우고 요 3x로 점점 가게 됩니다. ln 1 플러스 동그라미는 요 동그라미로 점점 가게 되고, 아래도 마찬가지죠. ln 1 플러스 동그라미에서 얘가 0으로 가면 지우고 5x로 점점 가는 거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가게 되겠다. 정답은 3번. 자, 매개연수 t가 지금 양수 주어지고 곡선 x, y 형태에다가 지금 t가 1일 때의 dx, dy 값이기 때문에 요거 x 프라임분의 y 프라임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미분해주면 프라임 값이, 자, 요거 분의 요거 프라임인 거니까 t의 3승 플러스 1분의 3t의 제곱이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는 거고, 자, 요거 분의 y 프라임 값은 사인 건미분 먼저 해주면 코사인의 파이 t에다가 속미분이 파이가 붙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은, 자, 이쪽에선 2분의 3이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3분의가 되는 거고, 위쪽에선 1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 마이너스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요거 번분수만 올라오면 되겠네. 3분의 2로 올라올 거여가지고, 정답 마이너스 파이의 3분의 2, 2번입니다. 자, 양수 전체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점수 이렇게 미분 가능한 표시 해주시고 F랑 G 이렇게 주어지고, 근데 G하고 F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마이너스 1승 관계여서 일단은 양수 전체에서 정의된 거니까 잠깐 정의역을 살짝 생각만 해보고 문제 풀고 생각해 봅시다. F랑, 그러니까 예서 허공에 이런 식으로 F랑 G를 표현해주면 F 함수에 대하여 역함수 임신 이렇게 되는 거라서 F의 양수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건 거고, 이제 G 입장에서 G의 정의역 입장에서 양수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건 거잖아. 여기와 여기서 동시에 이제 둘 다 정의가 돼야 되거든. 잠깐 다시 한번.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별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굳이 잠깐 생각해보면 함수가 만약 이렇게 정의했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깔끔하게 없다는 건 알긴 알겠지. 이제 오른쪽에서 F도 양수에서 전체 정의되고, 여기서도 G도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런 식의 그래프도 가능하다고. 당연히 얘가 된다는 얘기는 뭐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0, 이제 시작 지점이, 양수의 시작점 F와 G의 각각의 시작 지점이 아래서 시작할 수도 있고 위에서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해주면 F는 양수에서 정의된 거 맞지? 0, 음수여도 상관없다고. 왜냐면 양수에 정의만 되면 되는 건 거니까. 이런 그래프였다고 지금 G 함수는 이 부분 안 쓰면 되는 거라서 양수에서 정의된 거 맞거든. 양수 부분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건지 아직 뭐 사실 알 길이 없는 거기는 하고, 뭐 상관도 없긴 하죠. 문제에서는 정의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역함수이고라고 했고, 참고로 당연히 이제 감소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이고, 실수 전체가 양수에서 정의되는 건데, 감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쭉 계속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둘 다 양수에서 정의되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증가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 양수, 양수에서 정의된 거니까, 증가 방향이어야 되기는 합니다. 모든 양수 A에 대하여, A가 양수로 주어졌구나. 이 상태에서 적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G'F라는 건 역함수끼리 도함수 속합성되어 있는 건 요게 F'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인테그랄 F분의 F' 이렇게, 잠깐 이것도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이것도 개념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항상 역함수 관계는 대수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F와 F 정방향 함수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랑 G라는 역함수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항상 내가 이 경계가 딱 결정이 되는 이런 결정 시점들이 있을 거거든. 저거를 굳이, 공식이긴 한데, 해석을, 모양이 두 개 있거든? 그치? G'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F'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개념 봐보면은, G'F라는 거는, G'이라는 건, G의 도함수라는 건 기울기, dx분의 dy인 건데,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이쪽 방향이잖아. fx라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즉, 이 어떤 특정 위치, 내가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특정 위치가 여기가 fx라는 것을,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이 좌표를 항상 먼저 구해놓는다. 이거 뭐야? 그냥 x지, 이거. 그치? 내가 원하는 G에서의 fx를 넣었을 때의 도함수라는 건 dx분의 dy에서 예분의 예를 의미하는 건데, 그건 뭘로 대신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요거분의 요거의 역수를 구하는 거라서 F'의 역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 대신에 F'의 역수에서 위로 올라가 주는 게 되겠다. 그치? 인테그랄 F분의 F'인 거니까 요거 조심. ln에다가 F에 절대값 있어야 됩니다.
그치? 사실 근데 문제가 이 정의도 이제 생각 안 해도 답이 나오고 이 절대값도 생각 안 해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25번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럴 것 같았으면 저거 좀 마이너스 잘 뒤집어가지고 좀 더 난이도 번호를 더 높였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으면 좀 생각해볼 내용이긴 했어요. 이거 혹시 이것도 헷갈리신 분들은 그 x분의 1에서 ln으로 넘어갈 때 혹은 ln에서 x분의 1로 넘어갈 때 지금 x분의 1을 적분해주면 lnx가 되는 건 거고 lnx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미분 관계인 건 거잖아. 잠깐 이것도 예시 한번 혹시 시험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미분해주고 요거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범위가 얘는 이제 그래프 이걸로 예시를 들면 훨씬 편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여가지고 얘는 양수 방향만 있는 거거든. 그럼 얘를 천천히 얘를 얘로 미분했다라고 하면 얘를 미분해서 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없는 방향이죠. 예시상 중 양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 양쪽이 있어도 오른쪽만 쓰면 되는 건 거거든. 이 오른쪽만 쓰면 되는 건 거거든. 반면에 얘를 적분했는데 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전 구간인데 0 빼고 전 구간인 그래프를 내가 적분해서 구한다고 하면 오른쪽만 정의된 함수를 표현해주면 반쪽만 구한 거잖아. 한쪽만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반전 다행히도 기함수여서 적분했을 때 우함수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내가 반전시켜가지고 양쪽을 다 구한 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땐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함수 값에다가 적분 끝난 다음에 a 넣고 1 넣고 빼준 값이 이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 그럼 이 값에다가 지금 a 넣고 1 넣고 뺀 게 얘가 되는 거니까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넣어주면 ln에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의 a의 절대값에다가 ln에 F1이죠? F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절대값이 있는 거라서 일단 F1은 8인 건 거니까 얘 절대값 상관없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풀리고 얘는 절대값 어떻게 풀어내 그러면은? A에서 FA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 거 아닌가? 천천히? 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그냥 절대값 풀면 돼. 양수 풀면 되는 건데 생각이 많으면 이런 것들 시험장에 좀 헷갈릴 수 있겠다. A에다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이 FA에다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이 F2 값 구하는 거여서 어차피 지금 2를 넣을 때 말고는 관심이 없어.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그래서 F2에서는 증가인 함수였었으니까 1,8이었었으면 1,8이었었으면 2까지는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맞기는 하지. 별 생각 없이 풀었으면 맞기는 했겠다. 그래서 요 값이 F2의 값이 내가 구하는 값이 될 거라서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면 ln의 F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요거는 3ln이죠? 3ln 2의 값이 이렇게 되는 건 거구나.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건 a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요건 3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요거는 숫자로 나오겠네. 잠깐 요게 넘어가서 요거 지금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적은 거잖아. 그래서 3ln이가 넘어가주면은 플러스 5ln2에다가 ln이 하나 빼준 거니까 4ln이가 되는 거라서 ln2의 4승인 거니까 요거 덧셈이라서 합쳐줄 수 있죠? 이렇게 합쳐주면 16 곱하기 3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ln의 4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2의 값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ln끼리 같겠지. 정답은 48. 사인같이 곡선 루트 형태로 주어지고 지금 x 범위가 4분의 3파이부터 시작해서 4분의 5파이까지 자 요거 x로 잘랐을 때 단면 대비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겁니다.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 자 인테그랄 안쪽에 단면적의 넓이가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정사각형이니까 요거에 요 높이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1-2x에다가 코사인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이거는 부분 적분해주면 될 테니까 자 부분 적분 하나는 미분하고 하나는 적분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거 변환해주면은 처음에 그대로 적분해주면 된다. 그대로 1-2x에다가 적분해주면 사인 되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미분하고 적분하고 바꿔줍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요거 적분한 거 요거 항상 그대로 s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사인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럼 전체에다가 지금 4분의 5파이 집어넣고 4분의 3파이 넣고 빼주면 된다. 이거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위원 적어줄게요. 4분의 5파이는 요거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는 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넣고 빼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그냥 넣고 빼주면 되긴 하는데, 잠깐 별표 쳐놔주시고, 지금 이 식에다가 얘를 넣고 뺀다고 했을 때, 넣고 뺀다고 했을 때, 이런 위치들을 대칭성 대입이라고 합니다. 사인, 코사인이 서로 지워지거나 같은 걸 묶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왔을 때 연습해보면, 자, 여기 먼저 좀 넣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사인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요거 넣고 빼주면은 루트 2분의 1 넣고 빼준 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묶어줘도 되겠죠.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니까 이제 요거 넣고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인 값이 얘로 묶어줄 수 있겠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처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연습 좀 잘해보십시오.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고 이제 더해주면 된다고. 요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공통에서 많이 나오지? 자, 여기다가 넣고 더해주면 같은 거 두 번 더한 거니까 요건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2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더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이거 더해주면 요거 넣고 더해주면 4분의 8파이 되거든. 그래서 2파이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앞에 전부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별표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넣고 빼주면 코사인은 같은 값이죠. X좌표니까. 그치? 얘는 소거가 된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자,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쪽부터 4파이를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니까 2루트 2파이가 먼저 나오고,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요게 3번. 자, 실수 t에 대하여 지금 원점을 지나고 지금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건데, 자, 요거 이게 마이너스 x세상 쪽이 좀 더 편해 보이죠? 그래서 요 식은 일단 x에 대한 식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한 지수에다가 적어도 지금 요 그래프 상황에서는 얘가 상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t승만큼 위아래를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겠네. 근데 원점에서 지금 여기에 접한다고 돼 있으니까 원점을 적당히 하면 요 정도 잡아주면 요 정도 잡아주면은 접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건 거잖아. 여기에서의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한 거니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값이 f로 주어진 거지. 그래서 이 기울기 있으면 항상 여기 접점에 좌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파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 전체 상황이 이제 고정점에서 접하는 걸 찾는 거니까 이 식은 이제 접기평균 써주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과 같다를 써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 알파까지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f의 알파식이 원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f 프라임 알파와 같다 이렇게씩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될 건, 요건 지금 일반적인 공식으로서의 F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F가 따로, 기울기라는 함수로 따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랑 요건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적은 F는 요 식을 의미하는 거죠. 빨리 적고 지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단 F 알파부터 집어넣어주면, 요 식에다 알파 집어넣어준 거니까, 요 식에다가 알파를 넣어준 거니까, 2에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2의 t승이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이거 넘겨서 생각하죠. 알파를 넘겨가지고 이꼴 알파 묶은 다음에 자 요거 y 프라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요거 y로 표현하는 게 낫겠구나. y 프라임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알파에서의 기울기는 자 요거 미분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요건 상수 지급 위아래 높이만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x로 미분했을 때 날아간 상수의 역할이다. 그래서 지금 요식 중에서 알파로 미리 묶어 놓은 상태이고 f' 알파 즉 기울기라는 건 여기 이제 y 프라임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고 2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게 접기평기식 원점에서 접한다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다. 알파 t 사이에 이런 거 적으면서 하면 좋죠. 알파와 t 사이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또 지금 구하는 건 f 프라임 값이어서 기울기라는 f를 미분해 준 거지. 지금 이제 기울기라는 요게 지금 f가 되는 건 거거든. 알파에서의 기울기인 거니까 잠깐 적어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란 요게 얘는 또 지금 f와 알파 사이 관계식이죠. 요거를 미분한 거니까 요거를 미분해 준 거니까 잠깐 이런 거 좀 별표 다치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갑시다. f는 기본적으로 t에 대한 함수거든. 그러면 요거 프라임 값은 dt 상황 t에 대해서 미분한 걸 의미하는 거라서 모든 지금 미분은 전부 다 dt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양변 미분해주면은 f 프라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합성 미분이죠. 알파를 t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건미분이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면서 2에 마이너스 알파의 속미분 값은 알파 프라임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f 프라임 값을 구하고 싶은 거여서 필요한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알파에 대한 식 하나랑 알파 프라임 하나 있으면 되겠네. 자, 주어진 시점 어느 시점에서의 요 값이냐면 요게 주어진 거거든. 또 주어진 건 f가 주어졌거든. 지금 요 f 값이 마이너스에 요건 2에 2분의 3승을 의미하는 거지. f 값이 주어지니까 일단 알파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 자체도 좀 구해보세요. 계속 지금 요 모양이 반복되는 거라서 요거 마이너스 지워지고 나면 2의 2분의 3승이 요게 요거 따로 적어줍시다. 제 필요한 재료들 2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 요게 2의 2분의 3승이 먼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알파 같은 경우에도 요 길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재료 두 개 중에서 요거는 구한 거니까 알파 프라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알파 프라임은 아까 또 여기식 알파 t 사이 관계식에서 양변 미분해주면 t로 알파가 표현이 되겠지. 양변 미분해줘야 되는 건데 잠깐 별표 항상 이제 최대한 좀 식 정도를 하면서 미분하기 전에 식 정도를 좀 잘 해주십시오. 얘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요게 넘어가주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가지고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거구나. 플러스 2의 t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 상태에서 미분해주면 알파 프라임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자, 요 고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고미분 요거 보존되죠. 2의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전체 요거 연습 잘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형태에서는 전체 요게 원본이 마이너스, 그 다음 미분 값은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원본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거기다 미분해주면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더해주면 얘가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식을 항상 모든 변수 전부 다 지금 dt 상황으로 통일해 주는 거거든. 알파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속미분인 합성 미분 같은 거잖아. 그래서 알파 프라임이 붙으면 되겠다. 플러스 요건 t로 미분한 거니까 이게 t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알파 프라임 값을 일단 요거 있어야 될 거. 2의 마이너스 알파 승은 요거 요 그대로 적어줍시다. 2의 2분의 3승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3에다가 알파 프라임에 2의 t승은 또 지금 주어진 거 중에서 2의 t승이 있는 식은 여기다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느 식을 넣는 게 가장 편한지를 생각해봐 주세요. 2의 t승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알파 사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2의 t승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이거 그대로 넣어서 자 아래쪽에다 뺍시다. 요게 2의 2분의 3승에다가 지금 알파에다가 요거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로 반대로 넘어갑시다. 그럼 얘 값이 2의 t승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요 값은 플러스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2분의 1에 2의 2분의 3승 이꼴 0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알파 프라임 구할 수 있다. 일단 요게 지금 약분이 전부 다 약분이 되는 거라서 알파 프라임은 자, 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에 3분의 넘어가서 알파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f 프라임 값이 지금 요 값이 요거였었으니까 그대로 2의 2분의 3승에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요게 정답 1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일단 0 위쪽에서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0 왼쪽에서는 함수가 결정이 돼 있구나. 잠깐 좀 정리해주면은 지금 연속 함수인 건데 전 구간에서 양수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건 거고, 0 왼쪽에서는 요 함수 값이 온전히 고정으로 전부 다 주어졌다. 밑에 후속 조건 보기 전에 일단 좀 간단하게 그래프 개형 확인하고 갑시다. 자,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4x랑 요 합성함수 2의 x에다가 4x 제곱을 넣은 거 요 곱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4x는 요 정도만 일단 표현을 해주고, 그래프 합성이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2의 x 그래프에다가 4x 제곱 그래프를 집어넣은 거잖아. 이렇게 넣은 건 거잖아. 그럼 그때 함수 값은 자, 0 기준으로 0 넣었을 땐 1의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오른쪽에 증가하는 걸 넣었을 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점점 증가. 근데 같은 걸 넣은 건 거니까 당연히 왼쪽도 똑같은 형태 함수, 우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지금 1부터 시작해서 증가하고 증가하는 요 그래프 두 개를 곱한 게 내가 원하는 f 함수가 되겠다. 물론 왼쪽만 그리면 되는 거긴 한데 같이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그렸습니다.
천천히. F함수 그래가지고 0 기준으로 0에서는 이제 0의 값을 가져야 되고 점점 커지는 값과 점점 커지는 값을 곱한 거니까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겠지. 물론 모두 알 수 있어. 기함수, 우함수 곱한 거니까 이런 기함수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잠깐 좀 이제 왼쪽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면 그냥 해도 됐었을 거긴 할 텐데 시험장에서 내 이 그래프가 개형이 좀 특수한 개형이 나오는지 필요한지 아닌지 알 길이 없지. 그래서 금방 하니까 항상 그려놔주면 좋기는 합니다. 자, fx 왼쪽만 알고 있는 fx에 대하여 모든 양수 t, 양수라고 했으니까 0 위로만 올라가는 상황이고 f와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로 항상 고정이거든. 즉 오른쪽에서 한 번씩만 만나야 된다는 건데 내가 진행함에 따라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데 그 중에서 만나는 근 중에서 작은 걸 이제 t에 대한 t라는 높이에 대하여 작은 걸 g라고 할 거고 오른쪽에서 만나는 게 큰 거가 되겠지. 얘를 ht라고 할 겁니다. t, gt, ht가 되겠다. 마치 역함수처럼 세로 진행 함수지. 자, 그때 지금 보니까 양수 t에 대하여 2gt라는 건 지금 gt가 x좌표잖아. 왼쪽으로 간 양이잖아. 근데 거기다 2배를 한 거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각각 2배씩 늘림한 거라서 2gt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2배 늘림 함수가 되는 거고 심지어 함수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x 집어넣으면 되는 건 거니까. 그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더했더니 k로 일정하면 요거 많이 봤었다. 두 개 합쳐서 얘랑 요거 자체 덩어리랑 얘랑 합쳐서 k로 일정하려면 2분의 k 반쪽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합쳐서 k면 평균이 2분의 k를 만족한다고. k가 어딘지 몰라도 2분의 k가 대충 요 정도라고 해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h라는 함수는 얘랑 대칭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이 된다고. 물론 이제 0의 2분의 k, 여기는 이제 k 값에서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함수가 h 함수, x좌표도 h가 되는 거고, g랑 h라는 건 둘 다 fx라는 그래프의 두 근들이기 때문에, 두 개 근들이기 때문에 f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f 함수가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왼쪽은 g를 쓰는 거였으니까 얘랑 얘의 조합이 되겠다. 물론 g를 통해서 2배를 한다면 대칭을 하면 되는 거니까 h는 함수값까지 다 구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주어진 식은 즉 지금 전체상을 잠깐 봐보면은 이것도 알고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는데 오직 모르는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잖아. 식도 하나 있으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 되겠네. 그치? 0에서 7까지 적분은 0에서 이제 왼쪽은 버려도 되겠다. 0에서 7까지 어딘지 몰라요. 7까지 fx를 적분한 거. 여긴 이제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fx를 적분한 요 넓이가 이게 4승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이거 함수 아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k 값 구하러 가면 되겠죠. 천천히. 얘를 직접 함수를 다 구하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일 것 같아가지고, 모양으로 넓이 적분을 해줍시다. 자, 일단 h까지는 구했지, 2g까지는 구해야 될 것 같아. g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다가 요 함수는 좌우로 2배 늘림이어가지고, 2분의 x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 거잖아. 그래서 fx에다 2분의 x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에다 2분의 x 넣은 건 거니까 2x가 되고 2에 x제곱에다 2분의 x 넣은 거니까 4랑 약분돼서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지금 일단 요 함수라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모양이라서 요걸 뒤집어주면 되는 건데 참고로 요거 어차피 기함수였어가지고 내가 방금 구한 건 요 부분에 대한 함수야. 요 부분인데 요 부분도 같이 구한 거잖아. 얘가 좌우를 같이 구한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요 모양 나오는 거 맞나?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요 모양이 나오겠다. 물론 당연히 이제 k만큼 이동을 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 함수는 어떤 함수야? 0에서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죠. 같은 모양인데 0에서 시작하는 함수가 되겠다. 어쨌든 구하고 싶은 건 어디까지의 넓이가 요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라서 여기다 이제 적분만 해주면 적분 값이 얘 4승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요 알파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적분 숫자도 되게 이쁘게 잘 맞춰졌죠? 자, 요거를 t라고 치환해주면 얘가 dt가 되는 거라서
인테그랄 2의 t승 dt가 되겠다. 자, 적분해주면 2의 t승이 되고, 다시 복원해주면 x제곱 그대로 해주면 취한적분. 근데 내가 0에서 알파까지 요 그래프 k 이동한 거 구하기 귀찮으니까 0에서 그래프를 알고 있고 0에서 어디까지 적분해야지 얘가 되는지 알파 구할 거야. 0 넣고 알파 넣고 했더니 얘가 되는 알파의 값은 0 넣고 빼면 이게 1이죠. 요거랑 소거될 수 있지. 즉 알파 넣은 게 얘가 돼야 되겠네. 즉 뭐야? 2의 알파 제곱이 2의 4승이고 알파의 값은 당의 양수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가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k 플러스 2가 이 값이 7까지 적분한 k 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다고. k 값이 5로 확정. 그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8번하고 9번. fx는 지금 오른쪽이니까 얘가 h 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함수 자체가 요 곡선이 f 함수거든. 근데 5에서 시작해서 8번, 9번이라는 건 5에서 시작해서 3만큼 더 갔을 때, 4만큼 더 갔을 때를 의미하는,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요 함수 기준, 이동 안 하기 전에 요 함수 기준으로는 3칸 더 간 거, 4칸 더 간 거, 3칸과 4칸에 더 간 거지. 즉, 여기다가 3번, 4번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내가 동그라미 함수라고 해주면 여기다가 3번 넣어준 거 보내 4번 넣어준 거 찾아주면 되겠다. 자, 위아래 분수 형태로 지금 구하는 거여가지고 항상 이거 최고차 소거되죠. 2는 위아래 날아가기 때문에 3번 넣어주면 아래쪽에서는 3 곱하기 2의 9승이 될 거고요. 4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2의 16승이 되고 내가 원하는 답은 3분의 4의 2의 7승. 답은 2번. 자, 서장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이렇게 A, Bn 주어지고 자, 요거 초항을 A라고 잡을게요. 요거 초항을 B라고 잡을 거고 R 같은 경우는 R1과 R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요 상태에서 요 정도는 익숙하다고 가정하고 바로바로씩 잡읍시다. 요 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 개 곱한 것도 등비수열이 되는 건 익숙하죠. 그래서 요거 초항은 초항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AB가 될 거고 AB가 될 거고 밑에 공비에는 공비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 맞나?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R1, R2로 그냥 식이 원본식이 이렇게 세워지겠다. 1 마이너스 R1, R2분의 AB가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치? 이제 기억나지?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 요건 이제 원본식이나 A를 1-R1분해가 되는 건 거고, 요거는 마찬가지. B에 대한 기본 등비수열 공식이 1-R2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 전부 다 소거가 되는 건 거구나? 그치? 그래서 요 위에 두 개는 전부 다 날라갈 거고요. 선생님, 저거 만약에 0이거나, 0이 아니긴 한데, 만약에 저는 저거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반적인 상황부터 먼저 확인하고, 저건 나중에 필요하면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그치? 요 상황에서 요 식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거지. 지금 예분해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역수가 이거 두 개 곱한 거의 역수여서 얘 K 같은 거거든. 그치? 그대로 적어주면 1 마이너스 R1, R2의 값에 그리고 1 마이너스 R1에 1 마이너스 R2 해서 R과 R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진 거거든요. 물론 전개해주면 1이 날라가긴 하겠다. 근데 뭐 날라가는 별로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R1과 R2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요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RX에 대한 좀 저게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3 곱하기, 요건 처리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천천히. 원래 같았으면은 내가 AN에다가, 개념 정리했는데, 별표 찾아주시고, 등비수열의 절대값은 되게 많이 보게 되죠. 그 예시로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 만약에 AN에 대한 등비수열식을 A와 R 형태, A,R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요게 AN에 대한 등비수열의 과정, A,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요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A에다가도 절대값, R에다가도 절대값 각각 따로 씌워주면 되는 거 맞아? 그치? AN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사실 생각할 건 종류 8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다 절대값을 씌운 거는 절대값 따로 씌워가지고 해주면 되는 건 거지. 그치? 혹시 헷갈리면 이거 항상 예시로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초항이 가장 기본적인 등비수열 1,2분의 1, 4분의 1, 개념입니다. 8분의 1, 쭉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초항이 음수인지 공비가 음수인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총 4가지가 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어려워지면 플러스 1보다 큰지 작은지도 나눠야 되겠네.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건 거고 전체 등비수의 개형, 그래프 종류 자체는 저번 주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초항에다 마이너스 주고 공비도 마이너스 준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가장 지저분한 형태의 등비수열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항하고 등비에다가 둘 다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건 거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초항과 공비를 둘 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어차피 얘도 절대값은 등비수열 형태가 되는 거라서 3 곱하기 항상 위치를 좀 잘 활용해 주십시오. 3 곱하기 자 요거는 일정했을 때 A 2번인 건 거니까 A R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요.
천천히 얘가 2번이 초항이잖아. 근데 거기다 절대값, 초항에다 절대값 씌우는 거고, 공비도 1 마이너스 아래 제곱인데 얘는 절대값 필요 없어 보이죠? 그럼 절대값 씌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비가 R 제곱 두 번씩 가는 거니까 R 제곱씩 간다고. 공비가 R 제곱인 등비수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값 있는 건데 없어져 이제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여기 마찬가지일 거잖아. 초항하고 공비에다 둘 다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 초항은 3번이니까 A R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줄게요. 나중에 소거하기 편하게. 얘는 이제 3승씩 가는 거지. 1 마이너스 R에 3승이 얘 절대값이 있어야겠네. 잠깐 어차피 R값하고 A값하고 전부 다 절대값이 지금 다 있는 상태여서 매번 정리하지 말고, 자, 요 식을 지금 내가 정리를 할 때는 R 절대값식으로 바꿔서 그냥 R이라고 표현할게요. R 절대값은 R이라고 표기하는 거 나중에 한 번에 바꿀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차피 얘도 절대값이 분해가 다 될 테니까, 얘도 절대값이 분해가 전부 다 될 테니까, A끼리 날라오고 A끼리 날라오고 R끼리 날라가서 오른쪽에 하나만 남는 거지. 지금 이 꼴식에 지금 좌우가 분수 형태로 있다고 했으면은 R이 여기 하나만 남을 거고, 이거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나중에 한 번에 붙입시다. 그렇게 될 거고, 요거 아래쪽에서도 요거 약분되는 거 보이나? 1 마이너스 R로 약분되죠. 그럼 이쪽에서는 왼쪽에서는 1 플러스 R만 나면 요건 1 남았겠네? 이렇게 될 거고, 요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전부 다 절대값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억만 잘하면 되겠죠? 그럼 R 구할 수 있는 건 거구나. R 값이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주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이러면 이제 난리 났죠. 3,7. 자, 요거 넘어가주면 3 플러스 3R 플러스 3R 제곱 이꼴. 자, 요거 넘어가주면 7까지 곱해가지고 7R 플러스 7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잘 천천히 해봅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4R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가 플러스 4R이 는 다음에 마이너스 3 빠지면 되겠다. 3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거 2였으면 좋겠는데, 2R에다가 3,1, 그쵸, 2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네. R값이 지금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쪽 날아가는 거고, R값이 2분의 1인 건 거구나. R의 절대값 조심. 방금 내가 본 건 R의 절대값이었거든. R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된다고. 천천히.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쪽부터 먼저 생각하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쪽 먼저 의심하는 게 맞긴 맞지?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장에서 랜덤인 건 거니까 2분의 1을 집어 넣어주면은 요 R2 값이 안 나오거든? 요게 지금 방금 건 게 AN에 대한 거여서 R1의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R1에다가 요걸 집어 넣어주면은 요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항상 이렇게 태그 잘 플러스에다 집어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R, 이제 얘가 R2예요.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고 R2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니까 2분의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라서 R2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요게 2분의 넘어가가지고 2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요거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여서, 잠깐만. 얘가 실패 케이스인 건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안 되는 케이스인 건 거 같고, 그 다음에 R값이 이제 플러스 안 되고,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은 1 플러스 2분의 R에다가 이꼴,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에다가 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서 R2 값을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이거 넘어가주면 2배 되는 거라서 2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3 마이너스 3R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R 값을 구할 수 있겠다. 4R의 값이 넘어가주면 4R의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R 값은 4분의 1이면 R 값은 4분의 1이 됐거든. 얘가 R2의 값이죠. 그렇지. R1의 값은 그러면은 2분의 1, 아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여서 둘 다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구하는 건 B의 값만 구하는 거에서 얘만 있으면 되네. 4분의 1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 거구나. 천천히. 얘도 등비, 이렇게 쪼개서 등비 수열이고, 이렇게 쪼개서 등비 수열이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지금 A, R의 N승 형태랑 A, R의 N승 형태랑 서로 소거되고, A끼리 서로, 초항끼리 서로 소거되고, R의 몇 승인지 차이값만 남는 거죠. 차이가 얼만큼 남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N-1개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시그마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이 R의 N-1승만큼이 남을 거고, 앞쪽에서 약분했을 때, 플러스, 여기서는 차이값이 2N 플러스 1만큼 남는 거여가지고, R의 2N 플러스 약분하고 요것만 남는 거란 말이야. 요것도 지금 등비 수열이죠. R값이 지금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만 넣어주면 되겠네.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집어넣었을 때 초항이, 요건 초항이 1 넣어주면 1 되는 거고, 1-4분의 1분의 1라는 등비수열 급수 공식,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 집어넣어주면 아래 3승이 초항인 거잖아. 그래서 4분의 1에, R값이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에 3승에다가, 공비는 지금 16분의 1이죠. 1-16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 4분의 3입니다.
아래쪽에 4분의 3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올라가면 3분의 4가 될 거거든. 앞쪽에 있는 거 3분의 4에다가 자, 요게 지금 64분의 1에다가 요게 16분의 15 반대값은 16분의 15잖아. 16분의 15 뒤집어서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건 거지. 네,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4 곱하기 15니까 60분의 1이 되는 거야. 60분의 1이 되는 거고 거기 3분의 4 곱해주면 더해주면 되는 건 거니까 20 빼주면 81로 올라가겠네. 81로 올라가겠네. 자, 요거 약분 3으로 한 번 더 됐죠. 20분의 27 되겠다. 20분의 27 되는 건데 거기다 120 곱하라고 돼 있는 거여가지고 자, 요거 약분되면 6 곱해주면 됩니다. 27 곱하기 6은 3의 3, 4승이니까 81 곱하기 2 되는 건 거구나. 정답은 162. 162 이렇게.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 값이 지금 사인 곱하기 코사인 형태로 주어지고, 자, 여기 지금 전체 부분 절대값이 있기는 한데 좀 별표 쳐가면서 갑시다. 부분 절대값 일부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나중에 후 연산을 해도 괜찮지. 마이너스 있는 부분만 심지어 이제 미분을 하거나 이 함수를 미분하거나 적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호는 음수인 부분들은 보존이 될 거라서 구간이 보존이 될 거라서 마이너스 나중에 적용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겠다. 자, 그래서 지금 함수 자체가 f'이 사인 코사인 형태로 주어진 건데 별표 한 번 더 사인 코사인 곱해줬으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두 개 곱해주면은 사인의 2x 두 배각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혹은 요거고 치환적분도 가능하죠. 치환적분. 심지어 얘 지금 마침 f' 형태로 주어지고 구하는 것도 f 함수여가지고 양변을 적분해주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f 함수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보통 요거를 s로 치환하죠. 사인을 s라고 치환해주면은 얘가 사인 프라임, 즉 ds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f 함수는 인테그랄 sds가 되겠다. 2분의 s제곱, 즉 sin x의 제곱 이제 치환은 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플러스 c의 적분상수 있습니다. 자, f 함수는 2분의 sin 제곱 형태가 되는 건데 쭉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플러스 a에 대하여 곡선 f의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서 요거 개형 대충 있는 게 낫겠죠. 자, 사인 제곱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일단은 사인 그래프부터 먼저 좀 사인 그래프 얼추 뭐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크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2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c라는 f 함수 그래프는 사인 제곱은 바로도 원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0되는 위치부터 생각. 요거 잠깐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어떤 그래프의 제곱이라든지 연산을 할 땐 당연히 요거 0되는 위치의 모양, 즉 유효항을 조금 보면서 가면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긴 하지. x 모양, 마이너스 x 모양, 플러스 x 모양을 제곱해주면 x제곱과 x제곱과 x제곱 모양이 반복이 될 거고 점점점 커졌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걸 제곱했으니까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 점점 이것도 마찬가지 제곱을 해주면은 점점 작아졌다가 커지는 걸 제곱해주면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주기가 반토막이 나기는 하겠다.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1에 제곱한 거니까 1까지 되는 거의 반쪽인데 어차피 C 보정도 해줘야 되고 일단 사인 제곱의 전체적인 개형 사항부터 파악하고 생각하자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미분하던 적분하던 간에 내가 마이너스 붙어있던 건 적분해도 보존이 되잖아. 부호가 뒤집히는 구간이 보존이 되는 건 거잖아. 그래서 사인이 절대값, 즉 이 부분만 마이너스로 뒤집어주면 되겠다. 요 적분했을 때 요 모양에다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없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함수가 되겠다. 물론 위에는 이제 플러스 C에 붙어있는 거 계속 생각해줘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점점 양수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라고 해줄 거고, G라고 이렇게 해줄 거고, 자, 후속 함수를 보니까 F-G, 즉 함수와 접선 사이 관계 함수가 되는구나. 근데 그걸 또 적분해서 F-G를 적분해서 H를 만든 다음에 차이 함수의 적분이 H를 만든 다음에 H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가 A라는 즉 접점의 위치에서 그 값을
같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요 부분을 판정하는 거지. 즉 h가 극값을 가지려면은 내가 적분함수의 알맹이인 h 프라임 함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부호가 바뀌는 결정근을 가져야 되는 건 거고. 그럼 차이 그래프가 h 프라임이었었는데 어떤 식이어야 돼? 두 개 사이 관계는 이렇게 끊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건, 부호가 바뀌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건 거구나. 그치. 근데 이런 거 안 된다고. 일반적인 접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함수와 f-g라고 했을 때 부호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요거 많이 해봤었지. 어떻게? 이렇게 변곡점 같은 형태 개형에서 접선을 쭉쭉쭉쭉 가다가 이렇게 변곡 접선 같은 위치를 기준으로만 f-g라는 함수가 부호가 바뀜을 발생시킬 수 있겠다. 요게 H'이어가지고, 이런 위치에서 이제 극을 발생시킨다고. 그래서 하나씩 쭉 찾아봅시다. 지금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6번하고 2번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순서를 쭉 6번까지 찾아주면 되겠네? 자, 양수로 A가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첫 번째, 그치? 극을 발생시킬 거고, f-g가 h 프라임이 부호가 바뀌고 쭉 진행하다가 여기서 두 번째, 얘가 a2죠? 그치? 쭉 내려가다가 여기도 발생시킵니다. 그래프 헷갈리면 다시 크게 돋보기를 씌워보세요. 지금 f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f-g는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잖아. a가 여기였을 때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잖아. 그래서 f-g의 부호가 바뀌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가 될 거고 쭉 내려가다 네 번째 쭉 가다가 다섯 번째에다가 쭉 가다가 여섯 번째 이렇게 돼서 얘가 6번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 A2하고 A6번하고 좌표만 있으면 되겠다. 6번은 그냥 당연히 2파이가 되는 거고요. 2파이 값이 6번이 2파이 값이 되는 거고, 2번도 이거 많이 해봤으면 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요 정도는 미분을 해봅시다. 자, 지금 어쨌든 결국 사인 제곱에 2'이 0되는 이제 f2'이 0되는 위치인 건 거잖아. 즉 사인 제곱 점점이라는 그래프. 어차피 두 번 미분할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상관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요거 f 함수가 있을 텐데 요거를 한 번 미분해 주면은 이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해 주기 전에 곱미분보다는 요건 사인 2x 쪽이 좀 더 폼이 편하겠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얘가 f2'이 되는 거라서 이번에는 코사인 2x의 속미분 2가 나올 거고, 물론 얘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 코사인 2x가 0 되는 위치 찾으면 이런 위치들이 나오겠다. 그치? 코사인 2x는 위에다 그립시다. 위에다 그려주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요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코사인 2x는 두 배로 압축인 거잖아. 좌우로 두 배 압축인 건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래프라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첫 번째 A1은 요쪽에, 두 번째는 요쪽에 있겠네. 그치?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된다. 요 친구가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 그럼 4분의 8-3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네? 파이파이 약분되고 4분의 날리면 25 곱하기 5 해서 답은 125. 정답 125입니다.